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잘 알려진 아이온큐와 경쟁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자라는 것도 어렵고 그걸 이용한 컴퓨팅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SBS 경제자유살롱에서 물리학자 최은미 교수님의 양자역학과 양자 컴퓨팅에 대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어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실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자라는 말 자체는 셀 수 있는 입자라는 의미입니다. 20세기 전반까지 이 세상은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다 설명이 가능했고 연속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실험에서 빛을 쏴서 전자가 언제 튀어나가는지 확인해 본 결과 에너지가 1.1, 1.2, 1.3을 주면 아무 반응이 없지만 1, 2, 3 이렇게 주면 전자가 튀어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불연속적인 특정 값에서만 반응을 하는 걸 빛을 통해서 알아냈고 전자처럼 작은 입자도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런 특징을 갖는 물질들을 양자라고 하고 이런 양자의 움직임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자들의 움직임 중에 가장 핵심은 중첩과 얽힘입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컴퓨터로 예를 들면요. 세 자릿수의 이진수를 있다고 하면 일반 컴퓨터는 각 자리에서 0 또는 1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처럼 010, 101 이렇게요. 하지만 중첩이라는 것은 0과 1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원이 빨강이기도 하고 파랑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보라색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정을 하는 순간 특정 확률로 어떨 때는 빨강색이 나오고 어떨 때는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 자릿수 이진수에서 우리는 각 자리의 숫자를 바꾼다고 옆 숫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걸 독립적이라고 하는데 얽힘은 쉽게 설명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주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영향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전이 두 개가 빙글빙글 도는데 한쪽 동전을 책상을 쳐서 앞이 나오면 나머지 동전이 그 영향으로 앞이 나온다고 가정하며요. 이게 100km, 심지어 다른 행성에 있어도 이 결과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약 200km였나 그 정도 거리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 현상을 증명했다고 해요. 얽힘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긴 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양자 컴퓨팅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 양자의 특징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양자 컴퓨팅은 이 양자의 중첩과 얽힘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암호의 독을 예로 들면 자리수가 2000개가 넘는 숫자를 해독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의 가지수는 2의 2000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는 이 정도 숫자를 계산하는데 거의 무한대 시간이 든다고 해요. 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12초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중첩과 얽힘인데요. 일반 컴퓨터는 2의 2000승번의 연산을 해야 됩니다. 양자 컴퓨팅은 0과 1을 동시에 표현해 준다고 했잖아요. 2000개의 자리수가 0과 1을 동시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얽힘의 특징은 어떻게 쓸까요? 우리가 000이라는 숫자를 111로 바꾸고 싶으면 지금의 컴퓨터는 각각 3번에 걸쳐서 숫자를 하나씩 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 중첩은 서로가 다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숫자 하나만 바꿔도 나머지가 바뀌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아이온큐의 큐비트들인데요. 상태를 하나만 바꿔도 다른 것들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의 큐비트만 상태를 바꿀 수 있고요. 그렇다고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모든 부분에서 성능이 월등한 게 아니고 암호에도 빅데이터, 신약 개발, 물류 최적화 등 특정 분야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고 해요. 지금의 단계는 기초 연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산업으로서 전환기를 갖는 시점이고 양자 컴퓨터 센터를 구축해서 클라우드로 접속하게 한 다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중첩과 얽힘의 성질을 띠는 큐비트라고 하는 양자 비트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제어하기 위한 레이저, 마이크로파 같은 게 필요하고 아주 미세한 오차에도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니 기술력이 정말 좋아야겠죠. 먼저 구글, IBM은 칩 회로로 양자 비트를 구현합니다. 반도체처럼 회로로 구현하다고 해요. 칩으로 구현해서 제어력은 우수하나 극저온 상태로 만들기 위해 냉각기가 필요합니다. 냉각기가 엄청 크다고 해요. 그림은 IBM 냉각기인데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려고 하면 전선을 더 연결하고 냉각기도 커지는데 한계가 있어서 확장성에 불리합니다. 그리고 결국 회로를 만드는 거니 칩마다 오차가 있어요. 그 다음 원자를 이온 상태로 만들어서 양자 비트를 구현하는 건데요. 아이온큐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원자를 이온 상태로 만들어서 진공 속에 가둡니다. 이걸 이온 트랩이라고 하고요. 이제 모여진 이온들의 변화를 가해서 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과장되어 표현했다고 하는데 정말 현미경으로 보면 이온들이 저렇게 일렬로 떠 있다고 해요. 원자의 경우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똑같은 원자라서 균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하나는 극저온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큰 부피를 차지하는 냉각기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진공 상태로 이온을 가두는 그릇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이온 한 개만 상태 변화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 외 중성원자, 광자를 이용해서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도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이 큐비트의 개수가 얼마나 많냐와 이걸 어떻게 제어하냐입니다. 제가 본 유튜브에서는 도미노로 비유를 했는데요. 도미노 블럭이 10개 있는데 한 개 쏙 빼는 거랑 100개에서 한 개 빼는 거랑 그 긴장감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양자 비트가 50에서 100개 정도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갖고 5000개 정도면 암호에도 10,000개 이상이면 신약 개발에 필요한 성능을 갖춘다고 해요. IBM의 경우 2022년 말에 433큐비트 양자 프로세서를 발표했고 구글은 2019년에 54큐비트를 선보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늘었는지는 못 찾겠네요. 아이온큐의 경우 얼마 전에 29큐비트를 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그리고 치페로와 원자이온의 차이가 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제어하려면 아직 일반 컴퓨터의 힘이 필요한데 IBM, 구글이 기존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른 기업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뒤로하고 아이온큐의 실적을 알아볼까요? 구글이나 IBM은 따로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볼까요? 2021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매출은 꾸준히 늘어서 2023년 2분기에 최대 분기 매출을 보여줍니다. 2023년 1분기보다 28%가 증가했어요. AQ29가 계획보다 7개월 일찍 나오면서 추가 수요를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매출이익률은 70%대에서 60%대로 줄었는데 원가의 주식 보상 비용이 이번 2분기에 크게 증가한 부분이 이유로 보입니다. 에비타는 계속 개선되는 과정인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와 일반 행정비가 매출보다 높은 상황이고 매출액 대비 비중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신주인 수권의 가치가 변동되면서 15.5밀리언 달러가 회계적으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분하기 전까지 가치가 변동되므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이온큐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은 시장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고 EPS는 넘지 못했습니다. 우선 매출이 크게 뛴 것이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 예약금이 32.2밀리언 달러인데 2분기만 28밀리언 달러를 해냈어요. 그만큼 고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주가도 10%가 상승했습니다. 3분기 예상 매출액은 4.8에서 5.2밀리언 달러고 2023년 목표는 18.9에서 19.3밀리언 달러로 가이던스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예약금 전망은 49에서 56밀리언 달러고요. 가이던스가 상향된 목표는 향후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2024년 AQ35, 2025년에 AQ64 달성을 목표로 차질 없이 가고 있고 이 AQ35, AQ64 등을 제조하기 위해 스위스 퀀텀 바젤과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향후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표도 살펴볼게요. 먼저 부채 비율은 2023년 1분기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10%면 엄청 건전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적자로 자본은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3분기에 상장을 해서 현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2022년에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그 많은 현금은 어디 갔을까요? 2023년 자산 상태를 보겠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유동 자산 비율이 68%고 그중 대부분이 단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도 23%나 차지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돈을 바로 쓸 정도는 아니라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의미인데요. 더 자세히 보면 단기는 사채와 국채의 비중이 크고 장기는 사채의 비중이 큽니다. 주석을 보면 현재 투자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했고 다행히 2022년 4분기보단 손실이 줄었습니다. 특히 사채에서 손실이 크네요. 그 다음 유동성을 보면 상장 후 계속 감소세입니다. 다만 유동 비율이 1600% 이상 되니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금 흐름은 매출은 늘었지만 그만큼 원가 비중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서 영업 현금이 유출이 더 커졌네요. 그 다음 다른 양자 컴퓨팅 관련 회사들 실적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는 못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실적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후 주가가 39% 오른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리게티는 구글, IBM과 같이 초전도 상태에서 큐비트를 구현하고요. 리게티는 2013년에 설립되어 최근에 상장을 했고 모듈식 양자 칩을 이용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리게티 분기 매출을 보면 2023년 2분기에 3.3밀리언 달러를 기록했는데 2022년 4분기를 제외하고 최대 분기 매출입니다. 거기에 영업적자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요.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는 크게 줄이지 않았지만 주식 보상 비용이 줄다 보니 일반 행정비가 감소하면서 수익성 개선되고 있습니다. 리게티 역시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2분기에 ADILab의 첫 번째 QPU를 판매했고 이들과 협력해서 양자 컴퓨팅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에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앙카2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게티는 상장 이후 주가가 계속 안 좋았다가 2023년부터 주가가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아이온큐만큼은 아니지만
낮은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 투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 많았던 현금이 크게 줄어든 것이고요. 유동성 역시 계속 감소 추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을 보입니다. 그래도 매분기 체크는 해줘야 되겠습니다. 리게티 홈페이지에 사진이 거의 없어서 추가 자료를 못 붙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D-Wave 퀀텀인데요. D-Wave 퀀텀은 캐나다 기업으로 2011년 세계 최초로 상용 양자 컴퓨터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은 논리게이트의 조합으로 만든 양자 게이트를 적용하는데, 이 기업은 양자 어닐링이라고 해서 다른 연산법을 사용하고 이것은 난해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이 어닐링이라는 게 양자 컴퓨터가 맞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구글과 록히드 마틴도 D-Wave 퀀텀 양자 컴퓨터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을 보면 2022년이나 2023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출이익률은 오히려 2022년보다 떨어져요. 특히 2023년 1분기에 주식 보상 비용이 개발자에게 적용된 건지 원가에도 0.3밀리언 달러가 반영되어 매출이익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매출을 항목별로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가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D-Wave 퀀텀의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전문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주는 건데요. 지금 D-Wave 퀀텀은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면 다시 클라우드에 집중한다고 해요. 2023년 1분기에 예약이 크게 늘면서 매출과 이익률이 더 감소했음에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예약 증가 대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아서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는데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D-Wave 퀀텀은 앞에 두 기업과는 다르게 상장 후에도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부채는 계속 더 늘고 있어요.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계속 자금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동성은 못해도 150%가 넘어야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D-Wave 퀀텀은 유동성만 보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니 점점 양자 컴퓨팅 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매출과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이 앞으로 각 나라의 패권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초기엔 많은 나라가 협업을 했지만 요즘은 그 와중에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풀스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고 한 분야를 특화시킨 기업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은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 반도체, 2차 배터리만큼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는 게 많이 없는 상태인데요. 많은 가르침 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